갑자기 피부가 확 뒤집어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가 뒤집어지게 한 원인을 먼저 차단하신 다음에 홈케어 루틴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피부가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원인 5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의심하는 거, 바로 화장품이 잘 안 맞았을 때 피부가 갑자기 확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레티놀을 정말 고함량으로 갑자기 썼거나 아하가 굉장히 높은 함량으로 들어간 걸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아주 심하게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화장품을 쓰는 것을 좀 중단하시게 되면 바로 원상복귀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 맞는 화장품을 먼저 걷어내신 다음에 다른 루틴은 그대로 유지하시기만 해도 피부는 사실상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잘 맞지 않았다라는 것에 너무 공포감을 갖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써보시면서 어떤 성분들이 유독 나한테 잘 듣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요, 시술을 맞지 않은 거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피부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단계로 왔기 때문에 괜찮지만 마스크 알러지라고 해서 계속 답답하게 막혀있는 환경에 있는 경우에 피부가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보통 피부과에서 쓰는 것들은 에너지 강도를 굉장히 높게 받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피부가 또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과 시술 받고 나서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른다거나 여드름이 좀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이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는 좋은 성분 잘 골라서 특히나 좋은 홈케어 루틴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음식인데요. 음식과 피부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요즘에 발표되는 논문들을 하나하나 보면 음식과 피부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논문에서도 음식이 피부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특히나 고혈당 지수, 그러니까 GI 지수 높은 거 있지요. 당이 너무 높은 것을 너무 자주 많이 드시게 되면 피지선을 건드리게 되면서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피부가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특히나 우리가 단 걸 먹게 되면은 인슐린이 분비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피지선을 자극해서 여드름이 올라온다라는 것으로 볼 때 혹시나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중에 당 지수가 너무 높은 것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제품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릭 요거트를 참 잘 먹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이 잘 맞기 때문에 유제품을 좀 먹어도 괜찮지만 어떤 분들은 유제품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피지선을 건드려서 여드름이 더 많이 올라오거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품도 피부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인데요. 이런 것들도 너무 자주 많이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여드름이 잘 가라앉지 않는다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여드름이 올라오게 하는 내 피부의 가장 최상급인 상태를 만나기 힘든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음식과도 참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유난히 피부가 좋지 않다라고 할 때 지금 최근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특히나 내가 과자를 너무 자주 먹는 건 아니었는지 혹은 당이 너무 높은 것을 매일매일 먹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을 좀 차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음식들을 끊어라 라기보다는 이러한 음식들을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떨까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영양제인데요. 영양제는 우리 몸에 참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몸과 맞지 않아서 피부로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를 먹으면 피부에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좁쌀 여드름이 쫙 퍼지거든요. 근데 오메가3를 바로 먹으면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한 2주에서 3주 차 정도 되면은 이 좁쌀 여드름이 목부터 얼굴 위로 싹 뒤덮습니다. 다른 회사 그 어떤 거를 먹어도 저는 오메가3와 6는 맞지 않는 그런 몸과 그런 피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오틴을 드셨을 때 피부에 두드러기 나거나 여드름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저의 경우는 비오틴은 메가도스 용법을 써도 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주에서 3주, 한 달 동안 꾸준히 매일매일 드시다 보면 잘 맞는 것은 점점 더 몸이 가벼워
가벼워지고 피부 상태도 점점 더 개선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영양제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피부에 피지선을 건드려서 여드름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도 최근 내가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바꾼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수면인데요. 지금 이 2가지 사진 비포 앤 애프터 보이시나요? 전 처음에 이걸 보고 혹시 이게 마약하기 전과 후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수면이 피부에 얼마만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도 보면은 코 부위와 볼 부위가 좀 더 불그스름해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탄력도도 훨씬 더 떨어져 보이고 사람이 생기가 확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일부러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활동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꼭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산성에 있어서도 잠을 줄이시게 되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피부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우리가 좀 활력 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 잠의 양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지 않게 충분히 수면을 취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자는 방법 에 대한 것도 별도로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기대해주세요. 자, 우리가 총 이렇게 5가지 원인을 쫙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상 이 5가지 중에 1가지 혹은 2가지만 해당이 된다라고 해도 피부가 최상급으로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꼭 우리가 피부가 뭐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나 지금 피부 괜찮은데? 라고 해서 피부 자체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더 적합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최대한 절제를 하면서, 특히나 물리적인 자극이나 시술 때문에 올라온 것들은 우리가 홈케어나 이런 것들로 진정해주고 재생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떤 성분들이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쫙 한번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루틴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성분을 공유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화장품을 고르실 때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는 내가 이러한 성분들이 좀 들어간 걸 써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제가 하나하나 성분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진정에 도움되는 성분과 피부의 재생에 도움되는 성분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피부 진정에 도움되는 성분인데요. 알란토인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사실 이 알란토인이라고 하는 성분은 조금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분인데요. 자, 알란토인 관련해서는 논문 3가지를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강한 메이크업을 하는 집단이 알란토인이 함유된 그러한 화장품을 쓰게 했더니 홍반이 개선됐고 민감한 피부가 완화됐다라는 것으로 볼 때, 알란토인이 들어간 것을 쓰게 되면 피부가 진정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학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비정상적인 흉터를 제거하는 방법에는요, 약물요법하고 물리적인 요법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 약물요법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양파 추출물, 알란토인, 덱스판테놀 쓰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덱스판테놀을 이미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 안에 들어있는 알란토인과 덱스판테놀, 양파 추출물이 함유된 것을 함께 쓰시면 참 도움이 되는데, 양파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흉터인 경우에는 조금 자극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파 추출물은 연고에 포함되어 있을 때 쓰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덱스판테놀과 알란토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알란토인 좀 불금증이나 진정을 완화해 주는 데 도움을 주고, 덱스판테놀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라고 해서 2가지를 함께 썼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또 다른 논문을 봤더니 알란토인에 의해서 유도된 치유 과정의 개요라는 것을 봤더니요, 14일 동안 알란토인이 함유된 제품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알란토인이 피부의 재건을 돕고 가속화한다 라는 내용의 논문을 볼 때도 알란토인이라는 성분은 참 진정과 재생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구나 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시는 화장품에 알란토인이 함유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알란토인과 결합해서 다른 또 재생이나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란토인은 들어갔는데 다른 성분들은 다른 목적으로 쓰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피부가 다 뒤집어졌고 민감하다라고 할 때는 알란토인과 더불어서 아까 앞서서 봤듯이 양파 추출물이나 덱스판테놀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걸 쓰시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양파 추출물은 약간의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목이나 다른 부위에 패치 테스트 하시고 나서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렌듈라 추출물입니다. 카렌듈라 추출물은 포트마리 골드코스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자, 이것은 염증이 있거나 손상된 피부에 사용이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이력이 참 많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특히나 자극이 있거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없다라고 할 때 카렌듈라 추출물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카렌듈라 추출물도 진정이나 염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줄렌이 있습니다. 자, 아줄렌은 여드름성이 있다라고 하는 피부에 제가 병풀 추출물과 같이 쓰시면 좋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아줄렌도 기저귀 피부염이 있는 신생아한테 부작용이 없이 빠르게 회복한다 라는 내용으로 볼 때 아줄렌 같은 그러한 추출물이 약간 붉음증이 있거나 습진이 있거나 라고 하는 그런 피부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보실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련초 추출물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련초 추출물이 아직은 막 유명해져서 뭔가 화장품으로 아직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련초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도 피부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는 논문의 내용으로 볼 때 한련초 추출물도 피부의 진정에 도움을 준다 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분들은요, 피부의 진정을 돕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게 됐거나 뭔가 빠르게 내가 좀 진정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는 이러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뒤에 가면 루틴을 잘 섞어서 쓰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기억해 놓는다 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성분, 우리가 재생 성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성분들을 쫙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제가 이미 이전에 아주 유명한 4대 피부 재생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판테놀, 두 번째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 번째는 병풀 정량 추출물, 그리고 EGF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은 이미 디테일하게 한번 쫙 짚어드렸고 제품도 한번 쫙 소개를 해드렸지요. 그런데 재생 성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이렇게 4가지가 있지만 이거 말고도 재생 성분들은 참 많습니다. 자, 화장품에 주로 쓰이는 재생 성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 4종의 상처 치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베타글루칸은요, 상처 부위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나는 속도를 높여준대요. 그래서 상처가 빨리 아물고 상처 부위의 조직 재생을 촉진해서 흉터가 적게 남도록 도와줍니다 라는 것으로 볼 때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빠르게 재생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성분이 들어간 걸 쓰시는 게 좋겠지요.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진정 성분과 베타글루칸이 결합되면 좋을까요? 당연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분이 함께 들어갔을 때 알란토인 아까 뭘 잘해줬죠? 피부에 붉음증이 올라오거나 염증이 됐을 때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거 되게 잘해요. 그리고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에는 상처 부위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는 속도를 높여준대요 라고 할 때 2가지의 목적성은 같은데 피부를 빠르게 장벽을 재건하는데 둘 다 열심히 각자의 역할을 잘 기능해 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분들이 함께 결합됐느냐가 좋은 화장품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피부 장벽 개선 성분은요, 바로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자, 이 성분은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베타시토스테롤은요, 원래 미보 연고라 그래서 2도에서 3도 정도의 화상을 입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 화상 연고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베타시토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상처 부위를 아물게 하고 재생을 촉진하게 하는 그러한 성분이어서 베타시토스테롤도 마찬가지로 피부의 재생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은 주로 병풀 추출물이나 판테놀과 함께 들어가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겠지요. 그래서 화상 연고에 쓰이는 이러한 베타시토스테롤 같은 성분들도 화장품에 쓰이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주 익숙한 성분이죠. 바로 알로에베라 추출물입니다. 보통 알로에라는 성분을 우리가 기기 관리하기 전에 쓰는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알로에베라가 좀 그냥 나는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상 알로에 추출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상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알로에베라 추출물을 가지고 이렇게 상처난 부위에다가 올려놨더니 강력한 항균 및 항염증제로 작용해서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라는 내용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로에베라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왜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올라왔을 때 알로에베라 같은 거 발라놓으시면 좀 빠르게 진정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상처가 났다라고 했을 때 알로에를 좀 발라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피부에 빠른 재생이나 장벽 개선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알로에베라 추출물을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녹차 추출물인데요. 사실상 이 녹차 추출물은 항산화에 관련된 논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녹차 추출물 안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성분이 우리 피부에 얹혀졌을 때 가장 또 크게 하는 역할이 항산화 역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항염증 작용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졌거나 민감해져요, 저는 쉽게 잘 예민해집니다 라고 할 때 녹차 추출물도 같이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판테놀인데요. 판테놀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덱스판테놀이 있고 그냥 판테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첨부드리는 이러한 논문들의 결과로 볼 때 덱스판테놀이 훨씬 더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의 논문들이 많습니다. 이 논문에서 보면요. 피부과 미용 시술 후, 그러니까 박리, 레이저 치료나 박피술 이런 거 받으신 경우에 상처 치유를 할 때 덱스판테놀의 효과를 봤더니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논문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뭔가 피부가 뒤집어졌다거나 아니면 피부과 시술을 했을 때 덱스판테놀의 역할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러한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었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부에 이미 지질 구조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예민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이미 부족하게 되고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별도로 충족해줘서 빠르게 피부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테놀은 별도로 들어와서 치료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인자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졌다라고 할 때는 외부에서 치유해주는 제가 앞서서 설명한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나 EGF를 함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EGF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자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으로 또 이러한 인자들을 채워주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피부가 복구되겠지요. 자, 그러면 진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피부의 재생을 돕는 성분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쫙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감 피부의 스킨케어 루틴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앞서서 소개한 성분들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어떤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세안 단계입니다. 자, 세안 단계가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세안하면서 장벽이 많이 무너지죠. 폼 클렌징 선택을 그래서 잘 하셔야 되고 폼 클렌징 안에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거품력은 어떤지, 그리고 얼굴에 비빌 때 거품이 닿는 그 느낌이 자극감이 느껴지는지 부드러운지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안제를 쓰실 때는 꼭 거품을 충분히 내서 얼굴에 적당한 초수로 롤링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안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레이어랩 세라마이드 클렌저고요. 다른 하나는 로임 스킨입니다. 레이어랩과 로임 스킨은요, 약간 다릅니다. 자, 로임 스킨은 짤 때부터 포밍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품을 굳이 낼 필요는 없지만 로임 스킨 안에는 카렌듈라 꽃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한 카렌듈라 꽃수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안제도 굉장히 순하게 세정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약산성 클렌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임 스킨으로 세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완전히 껍질이 벗겨지거나 완전히 뒤집어졌거나 붉게 너무 올라와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로임 스킨 클렌저 같은 경우는 아주 순하게 세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랩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습 크림에 들어가 있는 5가지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2.2% 함유가 되어 있고요.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포트마르 골드꽃수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앞서서 봤던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녹차 추출물과 병풀 정량 추출물 4가지가 모두 들어가 있어서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클렌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세안하면 할수록 장벽이 개선되는 그러한 클렌저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장벽을 조금 더 좋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당장 불난 집에 빨리 좀 불을 끌 거냐,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전 좀 예민하고요, 장벽을 좀 복구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 강한 클렌저는 싫습니다 라고 한다면 세라마이드 클렌저가 맞고요. 저는 좀 순하고 뭔가 부드럽게 클렌징 되고 저는 평소에 선크림이나 아니면 메이크업은 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로임 스킨 클렌저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둘 다 민감하거나 뒤집어진 피부에 적합한 클렌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세럼 단계인데요.
자, 세럼 단계에서 쓰실 거면 제가 어차피 앞서서 논문 근거로도 이미 잘 되어 있는 이러한 성분들 중에서 고르시는 게 좋겠죠. 제가 EGF는 이미 예전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뤄드린 적이 있었고, EGF는 굉장히 어려운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EGF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제품을 잘 골라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활성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제품은 EGF 올로지라는 제품이었고요. 이 투명한 병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활성도가 괜찮고, 한 번 따면은 일주일 내에 빨리 쓰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뒤집어진 피부에는 이렇게 EGF 올로지에서 나온 제품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의 세럼은 레이어랩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개발을 할 때에 제가 이 제품을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연구 자료를 보고 개발을 했는데요. 제가 앞서서 소개한 모든 성분을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감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성분들을 결합해서 최적의 효과를 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화장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성분, 특히나 민감 피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단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배합으로 꼭 필요한 성분을 담자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14가지의 장벽 개선 성분을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피부 장벽 개선이나 진정 성분이 지금 많이 눈에 띄시죠? 덱스판테놀, 알로에베라의 추출물, 베타시토스테롤, 그 다음에 알란토인, 베타글루칸, 병풀 정량 추출물, 이러한 것들로 볼 때 피부의 진정과 피부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이런 성분들을 배합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포케노 화산 안반수 뿐만 아니라 나노세라마이드, 피토스핑고신, 이러한 성분들은 다음 주에 이 세럼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임상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피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잘 맞는다라고 하는 피부는 평소에 피부가 자주 좀 민감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피부의 장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또 피부에 좀 속건조를 저는 자주 느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이 세럼을 쓰시면 분명히 저는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부가 너무 자주 뒤집어진다거나 이미 뒤집어졌다거나 라고 할 때는 세럼을 잘 골라서 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소개한 EGF나 판테놀, 이러한 성분들이 겹치지 않고 쓸 수 있는 마지막 크림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자, 세안 단계에서 세콜지로 저는 세안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세안을 한 것이지 그것을 피부 속에 집어넣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안 단계에서 장벽을 무너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셨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럼 단계에서 세콜지 이미 잘 썼는데요 라고 하면은 크림 단계에서 뭐 써야 될까요? 판테놀 쓰시는 게 낫겠지요. 왜냐하면 굳이 겹치는 걸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2단계를 전 충족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거 쓰시면 될까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크림 쓰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는 에스트라 로션과 에스트라 크림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에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함량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촉촉합니다. 특히나 이 장벽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피부가 다 뒤집어진 상태에서는 보습을 정말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럼과 크림을 좀 촉촉하게 충분하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장벽이 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장벽이 무너져서 속건조 느끼고 피부가 아파요, 붉어져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습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바르시고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로이드 크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토팜이 있었는데요. 아토팜은 판테놀도 함유되어 있지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많은 단계 쓰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성분을 쓰셔야 됩니다. 그냥 안 따가우니까 발라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무너져 있는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을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 하나의 제품 안에 어떠한 성분들이 배합이 돼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화장품 성분 중에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성분은 어차피 화장품 안에 넣을 수가 없고, 화장품을 만드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피부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장품을 만들지 피부가 더 나빠지려는 마음으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성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독 나하고 잘 맞는 게 있고 유독 지금 내가 필요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분들을 보고 골라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근거자료 바탕으로 피부의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들을 쫙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피부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유난히 내가 예민한 피부라면 잘 골라서
건강하고 예쁜 피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